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따끔하게 혼나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이긴 합니다.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우재준 위원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모두 사퇴하자라고 직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당권파인 조광환 의원이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미숙하다, 심지어는 따끔하게 혼날 사람 참 많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 출석한 최고위원 회의였는데 그 자리에서 아까 분열은 안 된다라고 일성을 외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색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개파 불용이 아니고 허용. 네. 저는 허용의 전제에서 다 같이 한번 탕평을 통해서 보수를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의 취임 일성이 있었는데 실제 우재준 최고가 조금 성급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토론 절차가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재준 최고 그렇게 지도부 사퇴가 필요하다면 사퇴하시면 돼요. 본인 사퇴하시면 되고 네. 사퇴를 통해서 지도부의 사퇴를 이끌어내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권파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왜 저게 대해서 반발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은 제일 큰 거는 당연히 당대표죠. 지도부의 책임이 큽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과연 지도부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당내 일각의 소리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친한계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한동훈 무소속 후보 내려가서 선거운동 같이 한 분들도 있죠. 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그분들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피해를 봤다는 소리도 있어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그 당내 의원들 그것도 마음이 아니고 실제 행동을 그렇게 했던 분에 대해서 그거는 책임을 져야죠. 징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계든 정치적 책임이든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합당한 이후에 당으로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는 건 그 이후의 일이고 네. 또 하나는 우재준 최고의 경우에도 무공천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본인 선대위원장으로 발표된 이후에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지도부로서의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져야죠. 네. 근데 말씀하실 때 아까 그랬습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은 분명히 당 대표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동훈 의원이 선거를 치를 때 지지했던 사람들 징계나 어떤 책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그게 먼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같이 그래요? 해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 이거는 징계를 하자 안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징계는 책임 소재를 밝힌 뒤에 네. 뒤따라서 할지 말지는 정하면 될 일이고 네. 문제는 뭐냐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는 같이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뭐 같이 논의를 하든 순서대로 하든 일단은 오늘 이 자리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그 사퇴에 대한 답변 대신에 국민의힘 의원들 110명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는 게 순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 얘기를 꺼낸 건데요. 자신의 사퇴 논의는 그 다음 순서라는 취지로 들리죠.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요. 지금 부정선거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저 보시는 영상입니다. 잠실에서 진행되는 그 집회에 참가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색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인지 모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이 됐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사퇴론에 대해서는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또 덮고 저 문제를 지금 계속 앞세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도입니까? 본인의 그 직책,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데 온통 골몰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선후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의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정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선거를 통해서 밝혀진 민심, 이것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저렇게 본인의 얼굴조차 내밀지 못한 채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검은 옷으로 무장하고 거기다가 부정선거라는 그 글자가 쓰여져 있는 팻말을 들고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일단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선후 관계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최고위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도 역시 우재준 최고가 그 일반 대중의 민심,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다시 한번 그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광한 최고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뭐 철없는 소리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네. 과연 어느 분들께 어느 정도나 소구력이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꼰대스런 그런 반응이 아닐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거취, 물론 그중에서는 당대표의 거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의 선후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정치인들이 저런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면 내가 왔습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렇게 얼굴을 잘 드러내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집회에 저렇게 모자와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 제가 그걸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 이례적이라서 제가 예, 여쭤보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 2030 세대의 문화와 호흡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인이 이 상황에서 이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위 윤 어게인 또는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2030 등 이런 사람들의 문화들과 자기가 같이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지층 결집을 해낼 수 있는 방법들로 저런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쓴다거나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요즘 많이 써서 많이 쓰죠.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요. 네. 강의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있는 그래요? 친구들이 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하나의 문화적 호흡, 저게 2030들에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뭐 저렇게 하는 거겠죠.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영상을 볼 때마다 계속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자, 이런 장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는요.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에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되었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정점식 원내대표께 촉구합니다.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신속하게 소집해 주십시오. 자,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으로 신임 원내대표를 압박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 원내사령탑 자리에 앉자마자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는요 이제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 거나 다름없어 보이네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원내대표의 권한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의원들의 중의를 모은 그런 집단 지성에서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당내 중진 의원님들 말씀도 또 소중히 듣고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의원들의 생각들을 모아야겠다.
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중진 의원들의 생각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라는 데는 한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취 문제가 지금 가장 우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특히 이 8월 17일로 잡힌 민주당 전당대회 그 시기 언저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8월 중에는 거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8월 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상대 여당의 전당대회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거취 문제 한다. 이건 무슨 의도인가요? 어차피 이제 전당대회 전후를 거쳐서 시끄러울 거거든요. 네. 이제 갈등 구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럼 민주당도 똑같이 갈등 구도가 나타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8월 정도 되면 실제 당대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아마 2028년도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선출할 거예요. 그래서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현재 지도부가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치를 방법이 없어요.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지만 비대위로 가든 뭐 그쵸. 빠른 전당대회를 가든 결정할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그 당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데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본인이 아직 그 수석 하나만 임명했잖아요. 네. 김승수 수석 하나만 임명하고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힘들 때인데, 이 힘들 때 저런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도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당대회가 뭐 날짜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8월 17일로. 네. 그러니까 확정 날짜 확정.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원내대표단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속보 자막 보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수 재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자기 연명을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 있다. 아까 김현주 대변인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맥을 타고 있네요. 한동훈 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없으면 투표용지 문제에 해법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거죠.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모여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인데, 한동훈 대표 투표용지 문제 해결 말고도 이 좀 큰 플랜이죠. 보수 재건에 대한 얘기도 했군요. 한동훈 의원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재건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모두 함께 가고프다. 이 말은 어떤 누구든지 뜻을 같이 하면 손을 잡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말이죠. 자, 한동훈 의원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보수 재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한다면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세력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도 말을 했었는데요. 원내대표단 구성에 친한계도 모시고 싶다고 얘기한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화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인물이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의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일성을 얘기했죠. 당선 소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 뜻을 같이 하면 누구와도 손잡겠다. 저 두 개가 합쳐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복당이나 이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복당까지 염두에 둔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후보 시절에 이미 보수 재건이라는 기치를 하나 내걸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던 박민식 후보보다 거의 트리플 스코어에 가까운
그 많은 표를 시민들이 준 것은 그래 네가 나가서 보수를 재건해 봐라라는 그 뜻까지도 넓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네. 가정을 해본다면 이미 시민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가르마를 타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 재건이라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걸림돌이라는 표현은요. 지난 1월 초에 장동혁 대표가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명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와 판단해 보건대 시민들의 이 뜻까지 모두 함께 포함해서 네. 이제 보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 것인가가 명확한 만큼 더 이상 늦지 않게 결정을 하라라는 목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 또 복당에 대한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급한 질문이었을까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 상황에 한동훈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관련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요거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승부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정치적으로 죽었겠죠? 이 민심을 보여줬다는 건 이런 경고예요. 너네 총선에서 이런 식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겠어? 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대선에서 꿈도 꾸지 마. 이런 얘기란 말이죠. 정권을 되찾아올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상식적인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